안녕하세요. 로그프레소 클라우드 교육 과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그프레소 클라우드의 첫 번째 강좌로 로그프레소 클라우드 시작이란 주제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모델에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보안 모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클라우드 보안 위협 사례에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발생된 대표적인 보안 사고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클라우드 보안의 필요성에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왜 보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로그프레소 클라우드에서는 로그프레소 클라우드가 어떤 서비스인지 소개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AWS 보안 서비스에서는 로그프레소 클라우드를 통한 보안 관제 및 위협 대응에 있어서 필요한 AWS의 보안 서비스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그프레소 클라우드와 AWS 연동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으로 클라우드 보안 모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안 모델은 공동 책임 모델로 되어 있습니다. AWS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는 데이터 센터의 물리적인 보안,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인프라, 가상화 인프라와 같은 시스템 영역에 대한 보안을 책임지고, 클라우드 서비스 고객은 운영체제 보안 패치, 네트워크 트래픽 보안, 방화벽 설정, 암호화, 애플리케이션, 접근 제어, 데이터 보안 등 고객이 직접 관여하여 설정하고 운영하는 영역에 대해 책임을 지는 형태로 나눠진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 클라우드 보안 위협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보안 위협 사례 중 첫 번째는 계정 관리를 잘못해서 문제가 된 사례로 MFA와 같은 다중 인증을 적용하지 않고 아이디, 패스워드로만 인증되도록 클라우드 계정 보안 설정이 미흡한 상태이거나 접근 제어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격자에 의해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가 악용되거나 가상화폐 채굴 등에 동원되어 실제 과도한 클라우드 사용료가 발생되는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음, 클라우드 보안 위협 사례는 부적절한 액세스 부분으로 내부 직원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클라우드에 저장된 고객 데이터 또는 회사 정보들을 유출하기 위해 부적절한 접근을 수행하거나 퇴사자의 클라우드 계정을 정리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퇴사자가 몰래 데이터를 유출을 하는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다음, 부적절한 접근 제어 유출 사례로 GitHub 레파지토리, 개발 서버, SNS 등을 통해서 클라우드 자원에 접근 가능한 액세스 키가 유출되는 경우 공격자가 불법적으로 액세스 키를 통해 클라우드에 저장된 내부 데이터 유출 및 불법적인 클라우드 자원 사용으로 인한 과다 요금이 발생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음, 설정 오류로 인해 발생되는 사례로 클라우드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해 보안 설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클라우드에 저장된 데이터가 노출되고 실제 유출이 발생되는 피해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보안 위협 사례로 서비스의 보안 취약점으로 인해 클라우드 서버를 해킹하거나 악성 코드 배포, 암호화폐 채굴들에 악용되는 사이버 침해 사고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클라우드 보안 위협 사례들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제는 클라우드에서 보안이 왜 필요한지,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 어떤 인식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클라우드를 사용하면서 보안 사고나 장애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클라우드 사용 조직의 23%가 최소 한 번의 보안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보안 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클라우드 보안 사고에 대한 가시성 확보가 요구되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12개월 이내의 클라우드 보안 사고 중 가장 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보안 사고로 인한 비즈니스 중단, 랜섬웨어, 데이터 유출 등과 같은 클라우드 보안 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이전 장에서 알아본 보안 위협 사례와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이용 중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클라우드 계정 탈취, 복잡한 클라우드 설정 오류로 인한 데이터 유출 등과 같은 보안 사고에 대해 가장 우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보안 인식 결과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보안의 필요성에 대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클라우드에 대한 정보 파악 및 가시성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각각의 클라우드에서 운영되는 워크로드와 보안 정책, 호스팅된 애플리케이션 정보 등을 완전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둘째, 클라우드에서의 보안 위협 탐지와 침해 사고 분석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하는 부분으로 클라우드 사용 조직의 60%는 보안 경보를 해결하는 데 보통 4일 이상 소요되고 전체 평균으로는 약 6일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클라우드에서 보안 위협을 탐지, 분석, 대응하는 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셋째,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 설정 오류를 교정하기 위해 필요한 CSPM, 클라우드 워크로드를 보호하기 위한 CWPP 등 다양한 형태의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들을 도입하면서 관리 운용 복잡성이 증가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을 통합하여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이 클라우드 보안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보안의 필요성에서 알아봤듯이 클라우드에서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과 보안 위협을 신속하게 탐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런 측면에서 로그프레소 클라우드는 어떤 서비스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프레소 클라우드는 온프라미스, 클라우드 서비스, GitHub, M365와 같은 사스 서비스 등 다양한 플랫폼 환경을 통합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각각의 플랫폼에서 발생되는 보안 위협을 한 곳에서 신속하게 탐지,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장부터는 4장에서 알아본 다양한 연동 대상 플랫폼 중에 AWS 서비스를 로그프레소 클라우드와 어떻게 연동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5장에서는 AWS 보안 서비스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WS 클라우드 트레일은 AWS에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 확인을 위한 AWS 계정 운영, 감사 로그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거버넌스 및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AWS 보안 서비스는 아니지만 이상 트래픽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에 있어서 AWS ALB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AWS ALB는 로드 밸런서 서비스로 여러 가용 영역에서 여러 대상의 애플리케이션의 트래픽을 분산 처리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보안 측면에서는 트래픽이 어떻게 흘러가고 액세스되고 있는지에 대한 로그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AWS 클라우드 워치에서는 리소스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로그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워치를 통해 리소스 사용 상태 및 인스턴스 중지, 오토 스케일링 시 지표로 활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클라우드 워치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EC2 인스턴스 사양들을 조정하여 클라우드 자원 리소스 및 비용 최적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AWS 웹 방화벽 서비스인 AWS 와프 서비스를 통해 웹 서비스를 하면서 어떤 웹 공격들이 들어오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사용자 설정을 통해 특정 규칙에 기반한 필터링 및 특정 IP 차단 기능들을 통해 공격자의 IP 주소에 접근을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AWS 가드듀티 서비스는 AWS에서 제공되는 각종 로그들을 분석해서 위협이 될 만한 요소들을 머신러닝 기반 알고리즘을 통해 탐지하는 지능형 위협 탐지 서비스입니다. AWS 가드듀티에서는 클라우드 트레일, DNS 로그, VPC 플로우를 기반으로 해킹 시도, 악성 코드 활동 등과 같은 보안 위협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로그프레소 클라우드와 AWS 앱 연동 시 오브젝트 스토리지인 S3 버킷 위치 정보가 필요합니다. AWS 클라우드 트레일의 로그 저장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트레일의 메뉴에서 추적을 선택하면 S3 버킷을 눌러 S3 버킷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클라우드 트레일 원본 로그도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 AWS 와프의 로그 저장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AWS 와프의 웹 ACLs 메뉴에서 롤을 선택한 후 Logging and Metrics 탭에서 러깅 안에 아마존 S3 버킷에서 S3 버킷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버킷으로 이동해서 저장된 원본 AWS 와프 로그 파일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5장에서 알아본 AWS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보안 관련 서비스를 로그프레소 클라우드에 어떻게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프레소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로그프레소 클라우드 사이트에 접속한 후 회원 가입 후 서비스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회원 가입 처리가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서비스 승인이 완료되면 콘솔 바로가기를 통해 콘솔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로그프레소 클라우드 콘솔에 접속 후 클러스터 목록에 도메인에 생성된 도메인 주소를 클릭하면 로그프레소 클라우드에 접속 가능합니다. 또한 클러스터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서버 이름을 선택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클러스터 세부 사항에서는 클러스터에 대한 일반 정보와 노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운용 로그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로그프레소 클라우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올라온 경우 로그프레소 클라우드에 접속하기 위한 로그인 화면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정상적으로 로그인을 하면 처음 대시보드를 볼 수 있는 화면으로 로그인됩니다. 로그프레소에서는 다양한 시스템 또는 서비스들을 쉽게 연동할 수 있도록 앱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AWS 서비스와 연동할 것이므로 그림과 같이 로그프레소 앱스토어에서 AWS 앱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다음으로 로그프레소 클라우드 서비스의 앱 메뉴에 설치 버튼을 클릭하여 다운로드 받은 AWS 앱 파일을 업로드하여 AWS 앱을 설치하도록 합니다. 로그프레소에서 제공하는 AWS 앱의 대시보드에서는 AWS와 연동되어 AWS 서비스에서 어떤 활동이 발생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어떤 보안 위협이 발생되고 있는지에 대해 가시성을 확보해 줍니다. 또한 AWS 서비스 수집기를 통해 AWS에서 발생되는 로그를 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AWS 앱에서는 AWS에서 발생되는 보안 위협을 탐지할 수 있도록 실시간 탐지, 배치 탐지 형태로 보안 위협 탐지 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로그프레소 클라우드의 AWS 연동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WS IAM 메뉴에서 액세스 관리에서 정책을 선택합니다. 다음, 정책 생성 버튼을 눌러 정책 생성 작업을 진행합니다. 연동을 위해 AWS IAM에서 그림과 같이 정책을 생성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엔터티 유형에서 사용자 지정 신뢰 정책을 선택합니다. 기본 정책을 복사하여 사용하고 특정 EC2 인스턴스를 추가하거나 더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싶은 경우 수정해 주도록 합니다. 잘 모르시는 경우 사용자 지정 신뢰 정책에 대해 아래 상세 AWS 연동을 위한 가이드 문서에 로그프레소와 AWS 연동을 위한 최소 권한으로 작성한 IAM JSON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이드 문서에서 작성된 JSON 정책 파일에서 사용하지 않는 AWS 서비스에 대한 권한은 삭제를 해도 무방합니다. 권한 추가된 내용을 확인하고 다음 버튼을 눌러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이름 지정 및 검토 및 생성 후 역할 생성 버튼을 눌러 정책을 생성합니다. AWS IAM 정책을 하나 생성했다면 이번에는 AWS IAM 사용자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생성 첫 번째 과정에 사용자 이름을 입력하고 앱 연동을 위한 IAM 사용자 계정은 콘솔 권한이 없어도 되므로 AWS 매니지먼트 콘솔을 선택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림과 같이 필요한 사용자 이름을 입력한 후 다음 버튼을 눌러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권한 설정에서는 권한 옵션에서 직접 정책 연결을 선택 후 앞에서 생성한 권한 정책을 검색하여 찾아 선택 후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사용자 생성 마지막 과정으로 검토 및 생성에서 확인 후 사용자 생성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 생성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추가 후 액세스 관리의 사용자에서 생성한 계정을 검색하여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사용자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안 자격 증명 탭에서 액세스 키 부분에서 액세스 키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액세스 키 모범 사례 및 대안에서 사용 사례를 선택해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AWS 외부에 있는 로그프레소 클라우드와 연동을 할 것이므로 AWS 외부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설명 태그 설정에는 선택사항으로 필요시에 입력을 하며 여기에서는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액세스 키 만들기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액세스 키가 정상적으로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키에서 비밀 액세스 키는 해당 페이지에서만 확인할 수 있으므로 확인 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AWS 클라우드에서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를 활성화시키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WS 클라우드 트레일 서비스에 들어가서 추적 생성을 클릭합니다. 1단계 추적 생성을 하면 그림과 같이 추적 속성 선택 화면이 나옵니다. 클라우드 워치 로그도 모니터링하고자 하면 선택 사항에서 클라우드 워치 로그를 선택해도 되며 추적 생성 후에도 설정 수정을 통해 추가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2단계 클라우드 트레일에서 수집하고자 하는 로그 이벤트 유형을 선택합니다. 3단계 검토 및 생성에서 추적 생성 속성을 확인한 후 추적 생성 버튼을 눌러 추적을 생성합니다. 이번에는 AWS 와프와 차단 연동을 위해 AWS 와프의 웹ACL 정책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AWS 와프 사이트 페이지에서 Create 웹ACL 버튼을 눌러 정책 생성을 진행합니다. 그림과 같이 웹ACL 생성을 위한 설정 정보를 입력해 주도록 합니다. 리소스 타입에서는 리전 리소스를 선택해주고 리전을 선택합니다. 다음 웹ACL 이름, 설명, 클라우드 워치 매트릭 이름을 입력 후에 넥스트 버튼을 눌러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웹ACL에 적용할 룰과 룰 그룹을 설정하는 화면으로 우선 정책만 생성하고 룰과 룰 그룹은 생성 후 작업할 것이므로 넥스트 버튼을 눌러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다음 룰 우선 순위를 설정하는 화면이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빈 정책만 생성할 것이므로 넥스트 버튼을 눌러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다음 클라우드 워치에서 모니터링을 위해 매트릭을 설정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그림과 같이 설정 후에 넥스트 버튼을 눌러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웹ACL 정책 생성 마지막 단계로 생성하고자 하는 정책을 검토한 후에 Create 웹ACL 버튼을 클릭하여 그림과 같이 정책 생성을 완료합니다. 정책 생성이 완료되면 웹ACL 목록에서 생성된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AWS 와프와 차단 연동을 위해 IPsets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WS 와프의 IPsets 메뉴에서 Create IPset을 클릭합니다. 그림과 같이
IPsets의 이름을 입력하고 리전 선택을 선택하고 IP 버전 유형을 선택합니다. 다음 Create IPset을 클릭하여 IPsets를 생성합니다. 다음 생성된 IPsets를 AWS 룰에 추가해 주도록 합니다. Add my own rules and rule groups를 선택하면 왼쪽 화면과 같이 룰을 추가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룰 타입에는 IPset을 선택하고 룰 이름을 그림과 같이 입력한 후 IPset에는 생성한 IPset을 선택합니다. 다음 IPset의 유형을 source IP address라고 지정하고 액션에는 블락 차단으로 설정한 후 Add Rule을 클릭합니다. 방화벽 룰 정보가 업데이트가 되면 룰 우선 순위를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림과 같이 우선 순위를 별도로 수정하지 않고 세이브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AWS 와프 차단 연동을 위한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AWS에서 연동을 위한 기본 작업이 끝났다면 로그프레소 클라우드에서 연동 작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로그프레소 클라우드의 시스템 메뉴에 접속 프로파일 추가를 통해 AWS와 연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접속 프로파일 추가 화면에서 이름과 식별자를 입력한 후 유형의 AWS를 선택합니다. 세부 설정 정보로 타입에는 액세스 키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리전에는 클라이언트 리전 정보를 입력합니다. 다음 액세스키 아이디, 비밀 액세스키 정보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눌러 접속 프로파일 설정을 완료합니다. 다음으로 AWS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 수집을 위해 로그프레소 수집 메뉴의 수집기에서 수집기 추가를 선택하여 AWS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를 수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장표의 설명표와 그림을 참고하여 수집 연동을 위한 정보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눌러 수집기를 추가합니다. 이번에는 AWS 와프 로그 수집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집 메뉴에서 수집기를 선택한 후 수집기 추가를 하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나옵니다. 공통 설정에서 이름을 AWS 와프 이름으로 입력하고 수집 모델에서 AWS 와프를 선택합니다. 테이블명에는 AWS 언더바 와프 언더바로 시작하는 이름으로 입력을 합니다. 다음 수집 설정에서 S3 버킷 리전을 입력합니다. 다음 S3 버킷 이름을 입력합니다. 다음 와프 ACL 이름에는 위에서 생성한 와프 ACL 이름을 입력합니다. 다음 생성한 AWS 프로파일에 이름을 넣어주도록 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 수집기 설정을 완료합니다. 다음 AWS ALB도 같은 방식으로 수집 메뉴에서 수집기를 선택하고 수집기 추가를 하도록 합니다. 공통 설정에서 이름을 AWS ALB 이름으로 입력하고 수집 모델에서 AWS ALB를 선택합니다. 테이블명에는 AWS 언더바 ALB 언더바로 시작하는 이름으로 입력을 합니다. 다음 수집 설정에서 S3 버킷 리전을 입력합니다. 다음 S3 버킷 이름을 입력합니다. 다음 생성한 AWS 프로파일에 이름을 넣어주도록 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 수집기 설정을 완료합니다. AWS 로그 수집을 위한 3개의 수집기가 정상적으로 생성되었다면 수집기 목록의 활성화 스위치 버튼을 눌러 수집을 활성화 시켜주도록 합니다. 정상적으로 수집이 되는지 확인을 하려면 새로 고침 버튼을 눌러 수집 건수와 수집 용량이 증가한다면 정상적으로 수집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다시 로그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 초기화 버튼을 클릭하고 재수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집되고 있는 로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분석 메뉴의 로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집 로그를 확인하고자 하는 수집기를 선택하고 스키마에서 원본 또는 로그 스키마 유형을 선택 후 기간을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눌러 수집되는 로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로그프레소 클라우드에서 AWS 로그를 분석하고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